안녕하세요. 대강음악 시간 장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OAP 작업, 뮤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 사운드와 트랜지션 사운드 기억나시죠? 완성품이었던 패스트 버전을 다시 한번 듣고 다른 얘기들을 또 이어가 볼게요. 이게 컨펌된 완성본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 사운드와 트랜지션 사운드를 따로 들어보기도 하고 이 사운드들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의 과정도 봤었습니다. 오늘은 뮤직 파트에만 이제 포커스를 더 볼게요. 지금은 패스트 음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최초의 레퍼런스가 왔을 때는 조금 다른 음악이었었습니다.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드리면 레퍼런스로 왔던 음악은 이랬어요. 에르메스의 해피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영상에 삽입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몽환적이죠. 색감에서부터 파스텔 톤의 색감에서부터 분명히 제가 소로 보이는 오브젝트긴 한데 만약 이 영상의 사운드 디자인을 한다면 이 몽환적인 그림에 오브젝트 사운드들을 리얼하게 넣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걸 추상적으로 해석해서 토널 사운드를 넣자니 당체 액션 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흘러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영상 작업이 더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할 겁니다. 그냥 아예 내 아이디어대로 추상적으로 가니까 더 쉬울 수도 있을 거고 영상 작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이걸 이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에르메스 레퍼런스를 간혹 주시는데 늘 제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음악인데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레코드판이나 테이프에서 이렇게 추출해온 것 같은 음악인데 음질도 안 좋고 요즘 감각은 분명히 아닌데 뭔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항상 이런 레퍼런스를 주십니다. 음악만 놓고 이제 비교해 보자면 제가 이 사운드를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뒀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다 놓는지 는 나중에 또 이제 다른 파트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가져다 놓고 한번 얘를 레퍼런스로 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뭔가 비슷하게 맞는 듯 안 맞는 듯 매력은 있죠. 패스트에서는 오브젝트의 액션감들이 강했는데 이 몽환적인 음악에서는 음악이 느려지니까 오브젝트의 모든 움직임들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느껴지죠. 여기에는 이렇게 트랜지션이나 오브젝트 사운드가 강하게 등장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오히려 오브젝트 사운드랑 트랜지션 사운드가 없는 게 아니면 굉장히 절제되거나 아주 작은 소리로 등장하는 게 나아요. 이게 슬로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슬로우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도 잘 생각이 뭔가 액션감이 좀 없고 그래서 메가리가 없어서 스케치까지만 이제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스케치 버전을 들려드리면
완성된 버전은 아니었고 스케치 버전이었습니다. 항상 OAP 같은 영상 음악은 마감일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짧았었어요. 화요일 날 받았는데 목요일 날 오전까지인가를 보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루 쭉 작업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어서 어쨌든 화요일 날 끝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버전으로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끝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액션감을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운드 좋네요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자를 받고 봤더니 제 선택은 이제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슬로우 버전으로 했었으면 아마도 이 슬로우 버전을 중점으로 오브젝트 사운드들을 최대한 작게 액션감이 최대한 살지 않도록 배치를 했을 거고요. 트랜지션 사운드는 아마 거의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파트는 버스 믹스에서 최대한 줄여주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짝만 한 이 정도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 몽환적인 음악도 이 색감에 점점 어울려 가죠. 네. 그래서 느린 음악이 그 레퍼런스로 클라이언트가 꼭 원했다면 어떤 영상이든 반드시 빨라야 된다, 느려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실용 음악이니까 가급적이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색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 템포 마크 보시면 제가 빠른 곡을 작업했을 때도 템포가 120이고요. 느린 걸로 작업할 때도 템포가 12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의 템포감을 살려서 작업을 해야 될 때 대체 이 BPM은 몇으로 설정해 놓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저의 조언은 120으로 잡아두시면 가장 스탠다드해요. 왜 120으로 잡는가? 일단은 DAW에 아마 디폴트 셋업이 12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또 그건 그러면 또 디폴트가 120으로 잡혀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29주년 OAP입니다. 근데 이 29주년 OAP에서 컨셉만 받았을 때는 도저히 어떤 영상이 나올까라고 감이 잘 안 잡혔어요. 스토리보드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보드를 사진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요. 베가스에 넣고 그냥 스틸 컷으로 30초짜리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측입니다. 좌측이 실제 이제 완성된 영상의 방송된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스틸 컷으로 자체 제작한 영상입니다.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물론 완성본과 퀄리티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일정 템포감은 분명히 따라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문구가 변하고 어디에서 그림이 전환된다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사진들을 그냥 1초에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냥 패치해 놓은 겁니다. 띡 띡.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도 이게 24프레임이던 29프레임이던 30프레임이던 그 프레임의 단위가 1초에 몇 장이 지나갈 거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템포감이 일단 초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을 잡아서 60보다 더 빠르게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2배 빠른 패스트를 120으로 잡아서 그것보다 더 빠르냐 덜 빠르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60으로 잡는 것보다 120으로 잡는 게 유리한 건 빠른 음악들이 OAP에 더 많이 쓰이고 설령 느린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120으로 잡아놓으면 그냥 두 마디를 한 마디로 봐버리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뭔가 60에서 한 마디를 두 배로 늘려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디폴트 셋업을 120으로 잡아두시면 보통 EDM 음악이 128비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스트레치 됩니다. 그러면서 시각들이 미묘하게 어긋나요. 이게 한 120에서 124 정도까지는 별로 싱크가 안 틀어지는데 한 132 정도가 넘어가면 싱크가 많이 틀어져요. 120에서 124 정도는 살짝 뉘앙스가 달라진 느낌이라면 130을 넘어가면 이제 그 타점들이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입에서 싱크 안 맞아가지고 이상해지는 것처럼.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으로 맞춰두시면 웬만큼 패스트한 음악들의 샘플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 템포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0 BPM을 쓰실 것을 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렌더링을 할 때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48kHz에 32비트 플롯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조금 크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스터링까지 걸면 조금 그러려나? 이 소리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줄이고요. 다른 소리들이 줄어서 지금 피크가 3 정도 살짝 떴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피크가 떴다라고 말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제가 억지로 이 볼륨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크가 엄청 뜨죠.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버추얼 믹서에서 이제 아웃풋 소리는 조금 이제 줄여뒀습니다. 얘를 렌더링을 해볼게요. 믹스다운에서 32비트 플롯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피크 뜨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와, 이만큼 떴습니다. 이만큼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1은 이만큼 떴는데 이거 쓰시겠어요? 지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노라고 하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안 지울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돼요. 얘를 제가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방금 생성된 게 이 파일입니다. 자, 별로 안 좋죠? 위쪽에 피크 생겨서 클리핑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비트로 작업을 렌더링을 했냐면 32비트 플롯으로 작업을 했어요. 32비트 플롯이라는 건 이렇게 클리핑이 돼 있으면 원래는 얘가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32비트 플롯은 얘를 잡고 볼륨을 내리면 여전히 그 위쪽 부분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제가 피크치가 하나도 없이 이 작업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 작업을 방송국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운드가 한두 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시 감독님한테 부탁하기 뭐하니까 그냥 편집실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32비트 플롯은 재편집을 할 때도 유리해요. 그래서 항상 방송국에 보낼 때는 48kHz에 32비트 플롯을 사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자라는 뭐 약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점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빠른 부분 작업하는데 이제 사운드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조금 더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내용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나 작업을 할 때 레퍼런스를 보내줍니다. 빠른 것도 느린 것도 막상 붙여놓고 보면 둘 다 잘 어울려요. 또 계속 보다 보면 정 붙이고 계속 보면 느린 것도 괜찮고 빠른 것도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용음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작곡가마다 자기가 잘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임팩트가 있고
파워풀하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사운드도 만들기 좋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작곡을 할 때는 몽환적인 걸 좋아하는데 OAP 작업은 제 나름대로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맞춰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매지네이션의 영역이 아니라 리얼라이제이션의 영역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완성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내일이 마감인데 내가 욕심이 생긴다고 오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소리를 지금부터 찾는다. 이거는 조금 무리거든요. 그래서 실용음악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소리, 원하는 날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고, 슬로우든 패스트든 120 BPM을 기준으로 하시면 여러 샘플을 가져다 쓰시던 여러 음악을 가져다 쓰시던 템포 변화 때문에 어떤 일그러짐만이 없이 그냥 스탠다드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어떤 영상도 기본적으로 초 단위로 아마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템포감이 60, 120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템포를 설정해 보시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32비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하실 땐 32비트 플롯. 이걸 24비트로 하면은 32비트 플롯을 한 것보다는 30% 정도 더 용량이 소모가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초짜리니까 별로 용량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한 3분짜리여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테니까 32비트 플롯으로 하시면 혹시 내 사운드를 다시 재편집하거나 2차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